SDS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즉 MSCI 편입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면서 주가는 5.94% 오른 42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4일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건데요. 오늘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 중 20%가 삼성 SDS에 쏠릴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잠깐 뛰어넘었는데 강준혁 대표님 그리고 안병일 대표님 그리고 저와 함께 방송을 오늘 꼼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DS 오늘 종가 막판에 지금 확 뛰어올랐죠. 네. 지금 이제 그 MSCI 인덱스 외국인은 이제 편입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MSCI 인덱스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급에 대한 이슈는 좀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수급이 좋아질까요? 일단 오늘까지 이제 어떤 지분율 자체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었고 내일부터는 이제 MSCI 코리아 지수와 이제 동행해서 이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수급적인 이슈는 거의 뭐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전에 이제 전해졌던 얘기가 지금 삼성 SDS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네. 지금 그 삼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호 예수 기간 6개월이죠. 6개월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삼성 SDS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장중에 이제 한 마이너스 6% 정도 근처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 3%로 끝났는데 자, 안병일 대표님께서는 이 SDS 여전히 관심 없으십니까? 뭐 지난주에 다들 사실 관심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부 다 또 그때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아마도 시장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제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할 것이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는 몇십만 주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한 근 일주일 동안은 200만 주 넘게 순 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SDS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좋지는 않은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어떤 지분 관계가 20%가량 있잖아요. 21%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어떤 그 삼성전자를 사지를 못하니 어차피 이제 실적이 지금 이게 뭐 좀 이게 좋지 않게 됐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아이폰 6가 이제 나오고 나서 뭐 이 출하량의 어떤 판매량이 한 80%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삼성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 아마 이 대안으로서 SDS 쪽에 아마 매기가 좀 몰렸던 부분들이 그 아까 그 MSCI 그 지수와 함께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CS증권에서 나왔던 그 리포트 목표가 25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아주 그 음모론적인 얘기거든요. 삼성 SDS에 대한 지분을 시장으로 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홀딩스, 삼성전자가 이제 기업이 분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홀딩스와 사업하는 삼성전자로 분리가 되면서 이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지금 수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SDS에 대한 가치는 25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매각 전에는 프리미엄을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프리미엄에 대한 쪽이 40만 원이 될지 뭐 60만 원이 될지 현대증권에서는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60만 원까지 보는 거고 일반적인 증권사에서는 한 40만 원을 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SDS 사는 것도 좋은데 SDS 사는 것도 좋은데 삼성전자를 꼭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와 홀딩스로 나누게 되면 이 전자 사업회사가 재상장되면서 확 주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됐던 게 어차피 사실 사업회사가 주가가 확 오르려 그러면 원래 이제 사업회사가 원래 이제 홀딩스 나뉠 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사업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 중에서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좀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부분에서 보통 분할될 때는 사업회사는 주력회사 쪽으로만 일단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 이제 홀딩스가 가져가면서 사업회사의 가치 자체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그만큼 지금 있는 사업 구도에서 부각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지금 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들이 그 이제 IM 사업부라고 하죠. 인터넷 모바일 쪽 사업부에 이제 그 인력을 대폭 지금 줄인다라고 발표를 삼성이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어떤 산업 뭐 성장 동력에서 사실 IM 부문을 빼놓고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구조를 대부분 이제 대폭
그 개선이라고 해야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차기 사업 모델 자체를 이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나 아마 그 2차 전지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이 궤도에 오르려면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업 뭐 이게 지주회사가 홀딩스하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사업 지주가 되었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지주가 되었든 간에 그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과연 매력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주가를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건 프리미엄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이라는 건 시장에서 이제 형성이 됐을 때도 어떤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하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으로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어떤 증권사들도 본인들의 어떤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세일즈 성격이 좀 있다, 홍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게 궤도가 어떻게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 딱 나오게 되면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멘텀 투자밖에는 어떤 그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삼성 SDS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지금 관련된 대주주들의 물량을 다 팔아도 관계는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합치면 거의 한 4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팔아도 이제 관계가 없는데 단지 이제 그 대주주가 팔기 전까지 주가를 한번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한밭집 시나리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공사장에 밥 되는 한밭집이 삼성 SDS이기 때문에 이 한밥집이 이제 다른 공사장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들고 움직일 거고 어차피 이제 실적 자체도 거기서는 좀 괜찮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계속 그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번에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여러 이제 모멘텀을 또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상으로는 충분히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쯤은 눈을 흘겨 뜨시고 그 리포트를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한 22.6% 정도 가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17.1%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부진 사장, 뭐 이서연 사장, 뭐 물량을 다 판다라고 하더라도 지배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지배를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리포트 아무리 좋은 거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정말 안 팔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언제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SDS는 대표적으로 지금 유통 물량이 없는 주식이거든요. 네.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SDS냐 삼성전자냐 어떤 게 이제 좋을지 샵 8181로 아이스크림 여전히 유효하니까 지금 그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라는데 저는 이제 SDS가 왜 이 매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어차피 신주 매출도 안 했거든요. 구주 매출밖에 안 한 상황에서 시작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코덱스 200 지수에 편입을 시켰죠. 나 싫든 좋든 간에 일단 편입은 해야 돼요. 인덱스 펀드들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삼성 SDS.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일단 있어야 되고 이번에 또 MSCI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 없는 와중에 물량도 없는 와중에 또 지수 편입 물량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유통 물량에 대한 쪽은 정말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관에서 솔직한 얘기로 뭐 SDS 같은 경우는 마음 먹은 대로 주가 이제 올리고 싶은 데까지 뭐 60만 원이 나오면 60만 원인 거고 뭐 삼성 SDS에서 뭐 새로운 신사업 발표를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서 한 몇 주 정도 매출이 올라올 거야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뭐 액면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진짜 뭐 SDS에 대한 그 주가는 뭐 80만 원이 될지 100만 원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 SDS의 가장 큰 매력은 유통 물량이 없다. 요게 가장 큰 매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수급 요인 때문에도 만약에 기관이 수익이 안 나오면 이런 거 한번 쫙 뽑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또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건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기준이 없죠. 이게 얼마짜리 주식이냐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측정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주식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갑자기 또 이제 증시의 어떤 그 격언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뭐 손탄 종목이라고 보통 이 표현을 하는데 시장에서 너도 나도 이야기 회자가 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실제 이게 재미를 크게 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즘 보면은 이 기관 투자자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교묘해서
이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은 리포트를 아예 안 쓴다든가 네네. 내지는 뭐 본인들이 뭐 대차 내지는 공매도를 때린 기업 같은 경우 좋은 호재가 나와도 이게 묻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편입하는 아까 이것처럼 지수에 편입하는 이런 종목들은 편입을 해놓고 굉장히 세일질을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이 모멘텀 투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청약을 했건 청약은 몇 주가 안 나왔겠지만 아니면 뒤늦게 초기에 이제 그 IPO 다음에 바로 이제 기업 공개돼가지고 이제 거래될 때 상장일 날 산 게 아니면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걸 뭐 째려보고 있든 노려보고 있었던 간에 이런 분들은 그냥 던져버리시고 기존 보유하신 분들만 그냥 뭐 시장에서 계속 리포트, 세일즈 리포트가 나오니까 그냥 그때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삼성 SDS 상장의 아주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목들이 엄청 싸 보여. 쿠쿠전자도 싸 보이고요. 그러니까 슈피겐 코리아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쿠쿠전자도 엄청 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SS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코스닥에 뭐 이렇게 고성장 주식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싸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샤넬 가방이 뭐 200만 원씩 하잖아요. 뭐 이제 루이비통이랑 2, 300만 원짜리 가방들. 근데 이거 뭐 가죽가방하고 실제 만드는 거 한 2, 30만 원이면 만들 거예요. 그죠? 거기 이제 뭐 마케팅비에 뭐에 이제 자기네들의 고가 전략에 이런 게 소위 이야기하는 프리미엄인데 그러니까 삼성 SDS를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적당히 해야지 사는 건데 갑자기 샤넬 가방이 1,000만 원짜리 하면 안 산단 말이죠. 수요가. 그것처럼 프리미엄이 너무 과대해지면 결국 그게 이제 버블이 되는 거고 버블이 꺼질 때 어떤 그런 타격 자체는 투자자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삼성은 에르메스가 아닐까요? 1,000만 원짜리 가방 아닐까요? 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DS하고 삼성전자 중에서 선택을 지금 해라라고 하면은 SDS 하시겠습니까? 전자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은 SDS 쪽으로 일단 볼 것 같은데. SDS 쪽으로? 예, 일단은 수급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SDS를 상장을 했는 거는 상장을 좀 비싸게 해서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의 어떤 재편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장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비싸게 상장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방금 이제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얘들이 수급을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다 사야 되는데 유통 물량은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종목 자체가 한번 슈팅은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됐던 저는 SDS가 됐던 장기로 일단은 매수하는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표가 더 많이 몰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삼성전자가 싸 보이니까. 그것도 있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발코리아죠. 이게 이제 그 분명히 이거를 상장시키고 했던 그 뭐 소위 뭐 기획이나 사업 계획이나 이거를 했던 설계를 했던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하진 당연히 않았을 거고 그걸 굉장히 어떤 조직적으로 아마 이거를 설계를 했던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서 아마 이거는 아까도 뭐 이제 지수에 굉장히 교묘하게 해놨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모두 아마 계산에 의해서 돼 있을 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하나가 뭐 증권사에서 어떻게 뭐 분할되고 합병되고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많지만 아직까지 이 뚜껑이 열린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 역시도 아마 그 설계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아마 뭐 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뭐 자기네들은 아직 뭐 그림은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어떤 목에 뚜껑이 열었을 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조심하면서 이게 진검다리를 좀 이렇게 한번 두드러져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내일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 뭐 SDS는 오늘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좀 출발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 투자 잘하면 여전히 전자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전자는 아직 남아있는 배당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배당 쪽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 전자를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를 하신다라면은 SDS에서 접근이 낫지 않을까. 다만 삼성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는 기업 CEO의 이미지가 곧 제품의 이미지로 연결이 됩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역시 심지어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의 주인공의 모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팀쿡 같은 경우도 혁신의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그 제품의 이미지, 그러니까 중국의 레이준 같은 경우도 샤오미에 대한 어떤 제품의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한 어떤 그 창업가의 이미지를 갖고서 이 샤오미가 팔리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지분 수합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져간다. SDS 지분 취득하는 것부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미지는 별의 소원 상속자들 이 정도의 이미지가 아닐까. 이게 삼성의 가장 뼈아픈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SDS와 전자에 대한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